네, 이번 장은 제11장 템플릿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템플릿은 함수 템플릿과 클래스 템플릿에 대해서 각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 템플릿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수 템플릿을 공부하기 전에 이제 템플릿의 정의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앞에서 오버로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버로딩을 이용할 때 동일한 함수의 이름을 가지고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동일한 하나의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dd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하는 역할이 파라미터로 들어온 두 개의 값을 더해서 리턴하는 것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인트형이 두 개가 올 때 이렇게 써주죠. add라는 함수의 그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써주고 앞에 리턴 값을 int로 써줍니다. 근데 만약에 더블형이 있다 라고 하면 W형 여기 간단히 D라고 쓰겠습니다. W형을 리턴하고 add라는 함수 이름이 있고 더블 플롯형이도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플롯 add 더블 플롯 이렇게 다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각자 다 만들어주고 함수의 구현 부분도 각자 다 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중복 코드가 생겨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엔 프로그램의 복잡도가 증가하고 디버깅이나 수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에서는 이렇게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사용함으로 해서 오버로딩 되는 이렇게 여러가지 다른 타입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이런 함수들을 템플릿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의 함수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템플릿과 클래스 템플릿이 있는데 함수 템플릿에 대해서 살펴보면 함수 템플릿이라는 것은 함수를 구현한 후에 함수 내의 일부 또는 전체 파라미터를 치환하는 것을 함수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곧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세 개의 함수가 따로따로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의 구현으로 다 통일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이제 코드의 제 사용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함수 템플릿이라는 것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템플릿을 사용하고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방법은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C++의 문법이므로 요 내용은 숙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사용할 때 첫 번째 템플릿이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템플릿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그 뒤에 이제 이런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기 위해서 꺽쇠 괄호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기 위해서 타입 네임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그 뒤에 데이터 타입의 대체형으로 쓸 키워드를 이렇게 써줍니다. 여기 키워드는 보통 이제 사용자가 임의로 써주는 건데 보통 이렇게 대문자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핵을 쓰게 되면 데이터 타입 t라는 데이터 타입을 이 함수 내에서 쓸 수 있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리턴 값은 t 컨스트가 되고 함수 이름이 add입니다. add가 되고 t라는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상수형 3조 변수 a와 b를 선언해 줍니다. 그래서 이 add 함수가 하는 일이 두 개를 더해서 리턴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a와 b를 플러스해서 리턴하게 되죠. 그럼 이게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 이렇게 선언을 하면 템플릿 선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 앞서 얘기했던 요 세 가지 함수를 다 이 함수 하나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 타입, 캐릭터나 그런 것들 다 요 함수 하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것들을 요 데이터 타입을 언제 지정해지냐, 언제 지정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27번 행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제 이제 프로그램에서 함수를 호출하는데 add 함수를 호출하고 그 뒤에 꺽쇠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꺽쇠를 사용하는 건 템플릿을 이용해서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문법밖에 없습니다. 여기 꺽쇠를 사용하는 건 템플릿 관련된 내용밖에 없으므로 함수 네임 뒤에 여기 꺽쇠를 이용하면 템플릿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dd 함수의 템플릿의 데이터 타입은 int로 지정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t 라고 되어 있는 이 타입, 템플릿 타입 네임 이 변수가 다 int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int const add, int const reference a, int const reference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b를 전달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를 보면 28번째 행을 보면 역시 add 함수를 쓰고요. 그 뒤에 꺽쇠 괄호를 써서 데이터 타입을 더블로 지정하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와 b를 넘겨주고 여기 이 함수를 더블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7행은 이 함수를 지정한 것이고 28번째 행은 이 함수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28번째 행을 보면 여기가 더블 컨스트 add, 더블 컨스트 reference a, 더블 컨스트 reference b 이렇게 선언해서 이렇게 함수를 만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27번과 28번째 행을 이용해서 이 두 가지의 함수를 이 템플릿 하나를 이용해서 구현한 것입니다. 굉장히 편리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26번째 행을 보면 아무것도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럴 경우에는 요 a와 b의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여기 타입 네임 t가 어떤 데이터 타입이 될지를 컴파일러가 알아서 추론을 해줍니다. 그것을 이제 인자 추론이라고 하는데 인자 추론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자 추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 보시면 메인 함수에서 변수를 출력할 때 요 add 함수를 이용합니다. 요 add 함수는 앞에서 본 것 같은 템플릿으로 만들어진 함수 템플릿입니다. 근데 이때 인자 추론을 이용해서 i와 j 변수를 전달합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에 a는 타입이 t죠. 그렇죠? b도 타입이 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b가 동일한 데이터 타입의 변수가 전달이 된다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요 데이터 타입 t를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와 b로 전달되는 변수가 int라고 하면 요 데이터 타입이 자동으로 int가 되고 여기 앞에 있는 t까지 int로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int형 함수 add 함수가 하나 만들어지고 더블이라면 여기 t가 더블로 치환이 되고
더블을 이용한 add 함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add 함수가 add 함수에 전달하는 i와 j 변수가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i는 int고 j는 더블인데 이 템플릿 함수에 적용하려고 보니 a와 b가 동일한 데이터 타입입니다. t라는 동일한 데이터 타입인데 여기서는 a는 int로 전달하고 b는 요 더블을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템플릿 함수에서 받아야 되는데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전달해서 인자를 추론하라고 하면 컴파일러는 이 데이터 타입 t를 int로 추론할지 더블로 추론할지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즉 인자 추론하라고 매개 변수를 전달했는데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전달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이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컴파일 에러가 템플릿 아규먼트 디덕션 서브스크립션 페일드 라고 이제 에러를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요 코드를 쭉 타이핑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i와 j를 전달하게 되면 i는 int형이고 j는 더블형이기 때문에 요 t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정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아래와 같은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j를 int형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i 데이터 타입을 더블형으로 바꾼다고 하면 요 add 함수에 대한 인자 추론은 정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프로그래밍 한번 타이핑 해보시고 요 데이터 타입을 바꿔서 어떤 데이터 타입의 함수가 호출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함수 템플릿의 특수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화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앞서 int add int가 있었고 더블 add 더블 이런 함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캐릭터 add 캐릭터 요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우선 앞에 두 개 함수부터 보시면 요 두 개 함수는 매개 변수로 전달된 요 매개 변수들을 더해서 리턴 값을 전달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int형과 더블형 모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 세 번째와 같이 여기 캐릭터형 포인터로 하겠습니다. 캐릭터형 포인터가 전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 두 개를 예를 들어서 ij를 이렇게 플러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캐릭터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주소값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 주소값을 그냥 단순히 플러스해서 리턴 한다면 어떤 값이 될까요? 이상한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 add 함수를 캐릭터형 포인트인 경우에도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 템플릿에 이미 add 함수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앞에 int형과 더블형으로 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캐릭터형 포인터 함수 이런 것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동작을 따로 지정해 주고 싶다 라고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함수 템플릿의 특수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수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특수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템플릿 인자가 특정한 데이터 타입일 경우에 다른 동작이 필요하다면 특수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템플릿을 add와 같이 이렇게 앞서 보셨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고 그 뒤에 캐릭터형 포인터가 들어오는 경우에만 따로 특수화하여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add 함수에 캐릭터 포인터가 들어왔을 때는 이게 플러스를 하지 않고 우리가 두 개의 문자열 i와 j를 이렇게 문자열이 이렇게 서로 있다고 하면 이거를 하나로 합쳐줘서 하나의 문자열로 합쳐줘서 전달해줘야 됩니다. 예, 그게 요 add의 behavior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개의 문자열을 add하면 하나의 문자열로 합쳐서 전달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strca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strca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두 개의 문자열을 합칠 수가 있죠. 이 문자열은 간단히 설명하면 요 i라는 변수, 첫 번째 변수에 있는 것과 여기는 a죠. ab로 하겠습니다. a에 있는 문자열과 b에 있는 문자열을 하나의 문자열로 합치는데 먼저 a라는 문자열을 여기 쭉 써주고 a라는 문자열을 다 썼으면 그 뒤에 이제 b라는 문자열을 이렇게 붙여서 하나의 문자열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릭터형 포인터에 대한 add는 단순히 플러스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두 개의 문자열을 합쳐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특수하게 정의를 하고 싶을 때 템플릿의 특수화를 이용했고 이렇게 따로 템플릿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법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템플릿의 특수화이기 때문에 앞에 템플릿 키워드를 쓰고요. 그리고 원래 앞에서는 꺽쇠 괄호 안에 데이터 타입을 썼죠. 근데 템플릿 네임을 썼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대신 꺽쇠 괄호는 꼭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캐릭터형 포인트로 선언하고 싶기 때문에 add 함수를 쓰고 그 뒤에 우리가 특수화하려는 함수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사용하고 그 뒤에 t로 대체됐던 이 멤버들을 따로 정의를 해주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behavior를, 행동을, 함수, 기능을 특수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밑에 우리가 다시 행동을 변경하고자 하는 함수를 다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네. 이 문법은 특수화와 관련된 문법이기 때문에 특수화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꼭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보시면 메인 함수를 보시면 31번째 행부터 33번째 행까지 이렇게 add 함수를 호출하는데 첫 번째는 i와 j를 매기면서 전달합니다. i와 j는 int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int형 add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15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a와 b를 전달합니다. a와 b는 이렇게 더블형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더블형 add 함수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15.3이 나오게 되죠. 요 두 개의 함수는 일반 함수 템플릿 호출이 되고요. 여기 6번째 행부터 11번째 행까지 정의한 요 템플릿 함수를 이용해서 int형 add 함수와 w형 add 함수를 각자 따로따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화된 함수 템플릿을 호출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헬로와 월드라는 요 캐릭터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전달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요 add 함수를 쓰고 요 템플릿 특수화를 지정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캐릭터형 포인터 형으로 되어 있는 특수화된 함수 템플릿을 호출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주고 그 뒤에 이제 변수들을 전달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hello world 이렇게 화면에 출력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수 템플릿의 특수화에 대해서 배워봤고 특수화는 템플릿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꼭 숙지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함수 템플릿의 오버로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로딩이라는 것은 저희가 앞서도 배웠죠. 오버로딩이라는 것은 함수 이름은 동일한데 데이터 타입이 틀려서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것이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 오버로딩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과 같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우선 함수 템플릿을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 다음에 함수 템플릿의 특수화를 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했고요. 그 뒤에 캐릭터형 포인터로 되어 있는 이 add라는 함수를 따로 오버로딩해서 정의하고 싶다. 여기서는 첫 번째는 이제 템플릿 t고요. 템플릿 t를 이용한 add 함수가 되고, 여기는 캐릭터형 포인터를 이용한 이제 add 함수가 됩니다. 이제 캐릭터형 포인터인데 이제 특수화된 템플릿 특수화된 add 함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템플릿 함수는 아니고 캐릭터형 포인터로 변수가 선언된 add 함수를 사용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간에 하는 기능은 비슷한데 사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함수 내부도 동일하게 되죠. 동일한데 실제 사용하는 방법은 특수화된 함수 템플릿은 앞서 배웠던 것 같이 여기 뒤에 여기 꺽쇠를 쓰고 데이터 타입을 써주게 되고요. 근데 오버로딩 된 함수는 템플릿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함수처럼 그냥 호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템플릿 특수화 함수와 이제 오버로딩 된 함수가 각각 어떻게 호출되는지, 그리고 각각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클래스 템플릿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템플릿을 배우기 전에 이 클래스 템플릿이 어떤 것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함수 템플릿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ad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 템플릿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근데 함수 템플릿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배웠죠. int형 함수와 double형 함수, float형 함수, 캐릭터형 함수,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면 각자 똑같은 동작을 하는데, 요걸 제외하고요. 각자 똑같은 동작을 하는데 서로 다른 함수 3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템플릿을 이용해서 하나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배웠습니다. 함수 템플릿에서 배운 것처럼 클래스 템플릿도 동일합니다. 클래스 템플릿도 예를 들어서 add라는 클래스가 있다면 add라는 클래스 안에서 인티저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는 경우와 double형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는 경우, float형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add라는 클래스를 기존에는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int형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는 경우와 double형 데이터 타입, float형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는 경우, 요 3가지 클래스를 각자 따로따로 만들어 줬어야 됩니다. 근데 클래스 템플릿을 이용하면 요 add라는 함수를 클래스 템플릿으로 정의를 해서 데이터 타입에 상관하지 않고 데이터 타입, 여러가지 데이터 타입을 각자 데이터 타입에 맞게 변형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이 클래스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함수 템플릿과 사용하는 이유는 동일하다. 하지만 사용하는 방식만 좀 다르다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템플릿을 보시면 첫 번째는 앞서 함수 템플릿과 동일합니다. 템플릿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꺽쇠 가로로 써주고 타입 네임과 함께 이제 원하는 타입 네임을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이 타입 네임에 따라서 int형 클래스가 되고 double형 클래스가 되고 float형 클래스가 되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네임을 이렇게 써줍니다. 클래스 네임을 써주고, 아까 앞서
요 타입 네임 여기 뒤에 있는 t는 우리가 함수의 매개 변수와 리턴 값에 사용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변수로 지정되는 곳에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벡터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고 벡터라는 요 템플릿 라이브러리인데 요 라이브러리가 있고 거기에 이제 t를 이렇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t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벡터를 사용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ddList라는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 역시 이제 t를 쓰겠다. 네. 파라미터로 t라는 데이터 타입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클래스 템플릿이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각자의 함수를 만들기 위한 방법도 따로 기존의 클래스의 함수를 만드는 것과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동일하게 이제 템플릿 키워드를 쓰고 꺽쇠 괄호를 쓰고 타입 네임과 함께 t를 씁니다. 여기 써주는 것은 여기 앞서 써줬던 것과 동일하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t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제 addList에 우리가 이렇게 써줬죠. 그래서 여기 t 하고 변수를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 두 개의 함수에서는 t라는 데이터 타입을 직접적으로 가져서 쓰지 않지만 템플릿 클래스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써주고 이제 함수를 지정해주고 이렇게 써주고 함수를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함수 이름을 지정할 때 클래스 이름을 쓰고 꺽쇠 괄호를 쓰고 그 뒤에 타입 네임 뒤에 써있는 이 키워드를 써줘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도 동일하게 템플릿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다른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클래스를 따로 중복해서 정의하지 않고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를 해서 여러가지 다른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클래스를 찍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클래스 템플릿을 사용한다라고 아시면 되시고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템플릿 파라미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파라미터는 우리가 앞서 배운 방법은 템플릿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꺽쇠 가로를 쓰고 타입 네임이라는 키워드를 썼죠. 네임 그리고 여기 타입 네임을 지정할 단어를 대문자로 써줬습니다. t 하고 꺽쇠 가로를 닫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t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이제 클래스든 함수든 타입을 지정해 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파라미터가 어떻게 쓰이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복수계의 템플릿 파라미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복수계의 템플릿 파라미터를 정의하기 위해서 간단히 이렇게 컴마를 쓰고 타입 네임을 다시 한번 중복하고 원하는 스트링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냐, 예를 들어서 add 함수를 만드는 경우에 우리는 앞에서 이렇게만 썼죠. 이렇게만 썼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데이터 타입이 왔으면 좋겠다. 하나 int형, 하나 double형 이런 데이터 타입이 올 수도 있고요. add 함수에 int형, float형 이렇게 이런 데이터 타입이 올 수도 있죠. 이런 함수 호출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함수가 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add 함수에 double형, float형 이것도 가능하고 뭐 거꾸로 이제 float형, int형 뭐 이런 데이터 타입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로 또 묶어주기 위해서 템플릿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두 개의 다른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 타임네임 t 하나만 가지고 앞서 호출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를 지정하고 싶다, 아니면 복수개를 지정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이렇게 복수개의 템플릿 파라미터를 정의해서 t와 u를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add t, u 이런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복수개 템플릿 파라미터를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on-type 템플릿 파라미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템플릿 키워드 이렇게 하나 지정해서 쓸 수 있고요. 그게 아니고 실제 데이터 타입인 int로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요 템플릿에 요 init이라는 변수가 사용이 되어야 될 때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예제는 책의 489페이지에 있는 non-type template 파라미터 사용 예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거기와 같이 이제 또 파라미터에 디폴트 값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디폴트 값은 이렇게 equal이라는 기호를 쓰고 그 뒤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타입을 써주면 됩니다. 아니면 non-type template 파라미터인 경우에는 equal을 쓰고 그 뒤에 값을 지정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억세 가로만 쓰게 되면 실제로 사용할 때 굳이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 주지 않게 되면 우리가 디폴트로 지정한 데이터 타입 및 값으로 설정이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클래스 템플릿의 특수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화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특수화는 아까 앞에서 함수 템플릿의 특수화에 대해서도 배웠죠. 그런 것과 같이 동일하게 이제 클래스도 특정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만 특수하게 동작을 해라, 템플릿과 다르게 동작을 해라 라고 지정을 하고 싶을 때 이제 템플릿의 특수화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myArray라는 클래스 템플릿은 이렇게 지정하고요. 지정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myArray에 int가 들어오는 경우만 이렇게 특수화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위에 이제 템플릿 키워드를 쓰고 꺽쇠 안에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 요 myArray라는 클래스 뒤에 요 데이터 타입을 따로 지정해 주게 됩니다. 여기하고 다르죠.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특수화인 경우에 이렇게 원하는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t가 들어갔던 자리에 다 이 데이터 타입을 동일하게 써주게 되는 거죠. 동일하게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미 데이터 타입이 int로 지정된 템플릿 특수화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요 행을 써주지 않습니다. 즉 이런 데이터 타입을 쓰지 않겠다는 거죠. 다 int로 통일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법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살펴보시면 요 myArray라는 클래스를 int형 데이터 타입으로 따로 지정하고 int형일 때는 따로 behavior를 받고 싶다 라는 것입니다. 네, 이상 함수 템플릿과 클래스 템플릿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함수 템플릿과 클래스 템플릿은 그냥 굉장히 레벨이 낮은 개발자라면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동일한 함수를 여러 개 써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복잡하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을 굉장히 심플하고 관리하기 편하고 하기 위해서 클래스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의 레벨이 점점 올라갈수록 템플릿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오픈소스를 살펴보시면
굉장히 수준 높은 개발자들의 코드가 많은데 그 오픈소스에서도 클래스 템플릿이나 함수 템플릿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인텔리전트하고 고급 개발자가 되고 싶다면 이 템플릿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시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 언제 사용해야 된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템플릿에 관한 내용도 책에 다른 내용도 또 있으니 책에 있는 내용도 같이 공부해서 템플릿을 확실하게 공부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